지금 이렇게 순하고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지금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30, 40까지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그 다음은 어떻게 해? 라고 물으실 때도 과연 나는 너무 순하고 기질이 착한 아이를 키워서 좋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는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일 것 같아요. 집에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신가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면서 부모한테 반항도 안 하는 아이, 부모가 이리 와 하면 네 하고 따라오는, 정말 누가 봐도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불리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엄마 입장에서는 참 키우기 쉽다, 자랑스럽다 하시는 자녀일 텐데요. 그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빨리 오세요. 지금부터 저랑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다짐을 저랑 할 시간이 올 겁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올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것을 깨닫고 그 약속을 함께 할 마음가짐을 가질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집집마다 그 시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남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엄친딸, 엄친아, 그런 자녀의 부모님들이 꼭 봐야 할 영상.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왜 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다짐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순하고 순진하고 수능적인 아이죠. 엄마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제가 과제가 이렇게 필요해, 초등 때는 이거 정도 해 놓으면 좋아, 여기서 이 정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알겠어 하고 새벽 1시든 3시든 그거를 다 끝마쳐야지 자는 친구입니다. 너무너무 성실하고요. 뭐 하나를 하라고 하면 자기가 그거를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2번, 3번 읽어서 그거를 다 파악할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물론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다른 친구들, 주변 친구들보다 영악하거나 사회생활을 잘하거나 스킬이 좋거나 하지는 않지만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저희 남편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 아이는 공부해야 돼. 아마 이런 얘기 하는 자녀 집에 두셨으면 저랑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다른 거 하기는 조금 눈치가 빠르다거나 사회성이 좋아서 친구가 많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이 아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 반복적이고 성실하니까 뭐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일들 하면 무난하게 살 것 같긴 한데 미래에는 그런 직종이 도드라지진 않으니까 걱정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기가 될 거고 이 아이는 빠른 변화보다는 성실하고 반복적인 일을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미래에 잘 적응할까, 10개나 되는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데 그 변화를 빨리빨리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이런 자녀 있다면 주위에서는 괜찮다 할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트러블도 없고 사춘기가 사춘기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아이 부러워하실 텐데요.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는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게 어쩌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생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 아이는 서울대를 갔습니다. 둘째 아이는 일반 대학교에 가서 지금 둘 다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인데요. 제가 선생님 부러워요.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첫 아이 때는 굉장히 많이 돌리셨다고 해요. 쉬지 않고 학원을 돌리고 사교육을 엄청 빵빵하게 넣어서 겨우 서울대를 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말한 굉장히 순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힘들어도 꾹꾹 참고 하는 아이여서 가능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했더니, 그런데 아이를 다 키우고 나니까 정말 그게 잘한 일일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가 여쭤봤더니, 서울대에 나온 친구는 취업도 해야 되고 자기 앞날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막상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뭐를 해야 자기가 잘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앞날을 살아나갈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려워한대요. 왜냐하면 여태 엄마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엄마가 이끌어준 대로 따라갔었잖아요. 그렇게만 가면 서울대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가니 엄마가 목표는 다 이루었다, 그 다음 진로 이런 건 네가 알아서 해 했더니 친구가 막막해진 거죠. 나 뭐를 어떻게 해야 돼? 알바 하나를 해도 어디서 어떤 알바를 해야 될지 엄마한테 묻고 또 묻는다고 해요. 엄마가 지금까지 지정해주고 길을 만들어줬던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현실을 살아가는 능력을 그만큼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둘째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형한테 올인하면서 둘째는 스스로 길을 찾았겠죠. 그래서 나의 인생 플랜은 이거야 하면서 탁탁탁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나는 몇 살까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 거야. 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내가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아이와 했던 이 과정들이 도움이 됐었나? 라는 고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를 가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닌데 이 아이가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하는 것을 주었던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한다면서 굳이 서울대 가는 게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 수능하는 아이,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지금 내가 하라는 방향대로 쭉쭉 따라오고 있고 모범생이고 반항을 안 한다고 해서 진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애써 만들어 놓은 것을 뒤집어 엎을 용기가 우리는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중학교에 아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자기주도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생각해라 라는 미션을 주게 되면서 아이와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어쩌면 엄마가 만들어준 안전한 길 따라와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자기가 실제로 부딪혀서 현실에서 느껴서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기회들을 놓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수능하고 하는 동안 자기가 스스로 세상에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눈치나 기술들은 그만큼 익히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당장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언젠가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부딪혀야 될 때, 그때 막상 길을 잃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길을 잃고 부딪혀 봐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라고 자기만의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30, 40이 돼서 나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 그 다음 뭐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만 하는 아이들, 오히려 서울대 졸업해서 취업을 못하고 공부만 이어가는 아이들, 이런 유형이 많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키우면서 지금 당장은 학교가 전부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가까운 생각을 하면서 키우지만, 정작 우리가 아이들을 다 키워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한 아이라면, 엄마가 30살, 40살까지 군부모가 되시고 직장 부모가 되셔서 아이들의 병가까지 대신 내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아이를 이제 중학교 1학년 보내면서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하고 자꾸 부딪히겠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꿈틀꿈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밀어붙이는 대로 하는 게 맞겠지? 기질이 순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따라왔으니까 큰 문제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래도 되겠지? 하고 쭉 따라온다고 해도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박차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 거야 하고 나갈 텐데요. 그 시기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대생 중에 사회성 떨어지는 친구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는 공부나 해야지, 공무원이나 해야지 살 수 있지 라는 이야기 속에는 이 아이는 공부는 그럭저럭 잘 하고 있지만 현실 세계의 적응력은 떨어져 라는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쪽 방면을 포기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과연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사회에 나가면 공부 이외에도 갖춰야 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쩌면 공부는 아주 작은 영역이 될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 부딪히면서 판단하는 능력, 자기가 상황을 어떻게든 조율해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공부만으로는 그거를 키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자꾸 부딪히고 깨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상처받고 하면서 자라게 될 텐데요. 이제 중학교 보내면서 혹은 사춘기를 시작하면서 그 공부만이 오직 답이다라는 엄마의 욕심을 내려놓을 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려고 해요. 한 번에 아마 안 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다. 도드라졌으면 좋겠다. 좀 스페셜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난 욕심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자꾸 그 길을 강요하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아이를 독립시키려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올 케어를 해줬고 판단을 많이 해줬지만 사춘기 지금부터는 네 판단으로 나가보자 하고 손을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래도 될까? 중요한 시기인데 기초는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잔소리가 여기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아이가 주눅들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는 것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되었다가는 결국은 관계를 잃겠구나. 공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 자식이라는 따뜻한 관계는 잃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관계를 선택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부딪히고 하면서 조금 늦게 낮은 성적으로 출발해서 아주 높게까지 못 갈 수 있더라도 엄마가 괜찮아, 엄마가 네 옆에 있어 라는 의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아이와의 관계를 지켜내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바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엄마가 얼만큼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마가 내려놓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공부에 올인하고 수능했던 그 시스템에 쏟던 시간을 조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친구도 바라보고 세상사도 바라보고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키워야 될지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유순하고 순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엄마가 계속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 힘에 붙이는 그 끝점이 닿으면 모두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엄마 더 이상은 못하겠어.
혹은 그 끝까지 달았을 때 이제 됐지, 엄마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끝에 서울대 가고 명문대 가고 했으니까 이제 됐지,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래 하면서 너무 힘에 부친 나머지 그냥 놓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더 뺏는 게 아닌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놓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것, 상처들, 이런 것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흔들릴 때마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내가 다시 욕심을 부리려고 할 때 같이 손을 잡아주고, 관여하려고 할 때 조금 더 뒤로 빠지게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서로 해가면서 아이하고 관계가 좋고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순하고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지금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30, 40까지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그 다음은 어떻게 해? 라고 물으실 때도 과연 나는 너무 순하고 기질이 착한 아이를 키워서 좋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는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은 기질이 순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 아이가 있는 가정, 모범생 아이인데 사회성이나 눈치는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이 있는 가정에서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매년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씩 놓아야겠다 생각하다가 이번에 중학교 입학과 함께 크게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저도 제 욕심을 하나씩 접어놓고 아이가 편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같이 해나가면 힘든 길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아이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지, 순한 아이들, 모범생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